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 지역소생연구소. 네, 오늘 지역소생연구소에서는 전 국민이 보는 드라마에서 배경으로 나오는 지역, 우리 지역도 포함될 수 있고요. 이 지역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남대 미디어 영상학과 장민지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예, 저희가 뉴스바다 시즌2로 모시게 됐습니다. 시즌1에서도 뵀던 기억이 있는데 네네네. 지역소생연구소라는 이름을 지금 달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안을 지역소멸 위기에 맞춰서 지역소생에 좀 초점을 맞춰보자, 이런 식으로 시작을 했는데, 미디어 영상학과 교수님이시고 콘텐츠 전문가로 또 저희 연구위원으로 모시게 됐는데, 저희 컨셉이나 오늘 다룰 주제 같은 거 좀 어떻습니까? 저희 잘하고 있는 겁니까? 네, 120회라는 시간은 좀 길다면 굉장히 길 수 있는 시간인데, 그만큼 지역 소멸이나 지역 소생에 대한 집중도가 굉장히 높아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이건 경남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비수도권 모두의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집중적으로 파악하고 다양한 분야의 이야기를 들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사실은 안타까운 건 이걸 지역만이 보는 게 아니라 수도권들도 다 같이 볼 수 있으면 그럼요. 좋았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특히나 수도권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는데 네, 맞습니다. 좀 많이 못 보는 게 아쉽긴 합니다만, 또 너튜브 MK타카 있으니까 네, 홍보도 맞습니다. 좀 많이 해주시고요. 네네. 이제 교수님과 함께 전 국민의 관심을 받고 있는 드라마를 주제로 해서 좀 지역이 어떻게 비춰지고 있는가, 이 모습을 다뤄볼까 하는데요. 눈물의 여왕이 그 25% 가까운 시청률로, 육박하는 시청률로 종영했다고 하던데, 안 보신 분들이 주변에는 없습니다. 제 주변에. 교수님도 네네. 보셨습니까? 네, 제가 또 엄청 좋아하는 작가님이 쓰신 드라마라서 예, 전작인 사랑의 불시착도 엄청 열심히 봤고. 그래서 느낌 비슷했군요. 네네네. 예. 그리고 별의 성그대도 박지은 작가님이 쓰셨던 작품이라 저는 굉장히 열심히 시청했습니다. 사랑의 불시착은 이제 그 북한이 배경이었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이번 눈물의 영은 이제 우리나라 지역을 또 다루다 보니까 조금 더 관심 있게 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커뮤니티 일부 반응도 체크를 해봤고, 그 우리 제작진끼리도 얘기를 해봤어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남자 주인공, 그러니까 김소연 씨가 맡은 역할, 그 백현우인가요? 네네. 예, 그분의 고향인 용두리 사람들이 너무 허술한 거 아닌가, 지나치게 순박한 거 아닌가, 이런 얘기도 있었고,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요즘 드라마 보면 사업이라든지 좌천이 되든지, 그러니까 이 현실에 치여가지고 잠시 좀 도피하는, 그리고 어떤 경우라도 다 받아주는 그런 식으로 좀 고향이, 지역이 묘사가 되고 있다,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잠시 마음만 먹으면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인가, 지역은? 이런 입장에 대해서는 좀 어떤 생각이세요? 사실 미디어에서 재현되는 어떤 지역의 모습들이 획일화되는 건 좀 위험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백현우가 서울 출신이었다면 절대 나올 수 없었던 드라마의 장면들이 몇몇 있었죠. 예를 들어서 이제 백현우는 굉장히 순정남으로 그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홍혜인이라는 자신의 아내를 아주 사랑하는 역할로 그려지고, 서울 법대 수석 졸업이긴 하지만 퀸즈 그룹에 들어가서 재벌 3세가 누군지도 모르는, 그러면서 일편단심 좋아하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됐는데, 그게 아마 용두리 출신이 아니었다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니었을까. 어렸을 때부터 학원 뺑뺑이를 돈다거나 아니면 백화점 안에서 굉장히 재벌 3세 얼굴을 이미 다 알고 있었을 수도 있는. 그런데 그가 지역 출신이기 때문에 결국은 모슬이라고 하는 빌런을 피해서 도피처나 힐링의 장소를 제공할 수도 있었다라고 생각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지역이 그려지는 방식이 굉장히 일상적이지 않고, 이런 어떤 가치가 치유의 방식이라던가 아니면 누군가가 자천돼서 도피되는 장소라던가, 그리고 단순히 여기에서 일상을 살아가기보다는 다시 서울로 복귀하기 위한 어떤 피난처가 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역이 이용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마침표가 아니라 그냥 쉼표로서만, 그렇죠. 점점점으로서만 이용이 된다. 근데 이런 말씀하시면, 드라마를 드라마로 보지 뭘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냐. 저도 처음에 사실 그냥 오늘 주제에 대해서는 별 생각이 없었어요. 네네네. 이런 분들도 계시긴 할 거 아닙니까? 굉장히 많으시겠죠? 더 많겠죠, 사실. 네, 드라마를 보면 그냥 재밌으니까 보는 건데 굳이 이렇게 지역이나 도시를 나눠서, 수도권을 나눠서 이해하는 게 맞는 거냐, 분석하는 게 맞는 거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이제 제가 서울에서 공부를 시작하게 됐던 가장 큰 계기 중에 하나가 MBC 시트콤 남자셋 여자셋을 보고 나서예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그때 그걸 봤을 때는 서울로 공부를 잘하면 당연히
텐션이 올라가야 되고 그다음에 거기서 하숙 생활을 하는 게 엄청 즐거울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했거든요. 예. 미디어가 사실 사람의 행동을 촉구시킬 수 있는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무의식적으로 봤었던 많은 드라마들이 우리의 행동이나 아니면 우리의 이동을 추동할 수 있는 어떤 기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분석하고 왜 우리가 이것을 어색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는가를 좀 고민해볼 필요성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픽션인 드라마인데 지금 그렇지 않아도 대한민국 자체가 수도권과 비수도권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는데 맞습니다. 그런데 드라마가 그려내고 있는 그 자체의 현실 자체가 이렇게 비춰진다면 미디어 콘텐츠가 뭐 지역의 소멸, 뭐 지역 소생 이것에 대해서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수 있다. 이렇게 학계 입장으로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 과거 드라마 보면요. 그 남자 셋, 여자 셋 서울 가는 거. 그러니까 서울 가면은 성공하는 거고요. 네, 네. 지역에 있으면 약간 뭐 지체되거나 혹은 뭐 실패로 받아들이는 그런 시선도 있었고. 그러니까 상경 성공기를 포함시키는 내용들이 과거에 적지 않았던 것 같은데 그 가운데 또 그 지역에서 올라간 사람들은 또 좀 가난한 설정이 많은 것 같아요. 예, 부유한 설정보다는 좀 가난한 설정이 많았던 것 같은데 과거의 드라마들을 한번 좀 직접 이 드라마 명을 소개해 주시면서 좀 짚어주실까요? 네, 과거에 보셨을 수도 있고 안 보신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서울의 달이라던가 뭐 청춘의 덫 이런 형태의 주인공들은 지역에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성공을 위해서 수도권으로 진입하게 되는 과정들을 그리고 있고 거기서 역경을 딛고 어떻게 보면은 자리를 잡아가는 인물들로 많이 그려지고 있죠. 예. 그리고 최근 드라마에서 쌈마이웨이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지역에서 살고 있던 청년들이 어떻게 서울로 상경하게 되는가. 사실 이 상경이라는 단어 자체도 어떻게 보면 지역과 수도권을 나누는 어떤 위계를 만드는 그러네요. 어떤 용어이기도 한데 상경하면서 어려운 지점들을 어떻게 역경을 딛고 사랑을 이루게 되는가를 다루는 드라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드라마 때문에 모르가도 서울로 가면 된다라는 말도 참 계속 나왔던 것 같아요. 아, 맞아요. 그리고 네. 또 인간이 태어나면 한양으로 보내라는 예. 그런 말도 있잖아요. 속담도 있기 때문에 사실 제 주변의 모든 사람들도 공부 잘하면 성공을 위해서라면 서울로 가는 게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남대학교 교수님이신데 인서울 이 얘기는 참 또 많이 들으실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예. 친구들을 볼 때마다 좀 다양한 형태의 재현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마치 지역에 남아있는 것이 실패한 사람이라고 만든 어떤 이미지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더 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요즘 네, 들어서는. 맞습니다. 예. 그런데 요즘 드라마만 보면요, 오히려 그러니까 지역을 배경으로 한 드라마가 더 늘고 있고 그게 타율이 좋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들의 블루스라는 드라마를 제가 또 재밌게 봤었는데 맞아. 그 제주도잖아요. 그거 보고 있으면 마음도 편안해지는 것 같고 바다도 보고 뭐 주변에 또 바다가 없는 그 뭐 비수도권 지역민들을 보면서 좀 힐링도 대신 많이 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요즘 뭐 그러면 지역으로 배경을 삼은 드라마가 전 국민에게 좀 소구력이 더 높아지고 있나? 뭐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사실 이제 드라마가 가장 큰 힘을 가진 이유 중에 하나는 공감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이거든요. 사람들의 감정을 만들어내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 지역에 비친 모습들이 많아지는 게 좋을 수도 있지만 그 지역들이 어떻게 비춰지는가를 좀 분석하고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지역도 홍보도 하고 배경되고 인기 많은 드라마 생기는 건 좋은데 맞아요. 어떻게 비춰지는지를 봐야 된다. 네, 그렇죠. 예. 왜냐하면 지역에 비춰지는 모습들이 다들 굉장히 획일화된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지역에 나오는 직업들은 또 한정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들의 블루스 말씀하셨지만 거기에 해녀들은 꼭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제주 드라마는 다 해녀가 나와요. 네. 예. 그래서 모든 제주도의 사람들은 설마 해녀란 직업을 갖고 있는 걸까? 예.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 정도로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전혀 이상함을 못 느끼잖아요. 그러네. 제주도 은행원도 있을 것이고 네, 변호사도 맞아요. 있을 것이고 교수님들도 있을 있으시고, 거고 대학생들도 있는데 거기는 해녀들만 있어요. 예. 그리고 그 아까 뭐 그 눈물의 여왕 말씀도 하셨는데 네네. 거기에서 나오는 사람들의 직업을 면면히 따져보면 시아버지로 나오는 이장님은 가수원을 하고 있죠. 예. 그다음에 또 거기에 백현우의 누나는 아주 오래된 마치 5, 60년대에 나올 것만 같은 미용실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사실 여기서 비춰지는 직업들 그다음에 또 삶의 모습들이 너무 획일화되어 있고 마치 5, 60년대 한국을 보는 것 같은 근데 그 점에 있어서 우리가 전혀 아무렇지 않게 그것들을 수용하고 받아들인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니 지역에 계신 분들도 건강 생각해서 소식할 텐데 다들 밥도 엄청 드세요. 그렇죠. 예.
삼겹살 많이 구워 드시고 네. 그다음에 텃밭이 꼭 있어서 이제 채소를 그 자리에서 따서 먹는 직접 따서. 것들도 네. 예. 다들 네, 요즘도 주문해서 드시기도 네, 하고 네, 맞습니다. 예, 할 텐데. 네, 맞습니다. 야, 좀 이런 게 있었군요. 그러니까 그 웰컴 투 삼달리인가요? 저는 네네. 사실 이 드라마를 보진 못했고 오늘 들어오기 전에 너튜브를 통해서 대충 이제 줄거리를 봤었는데 웰컴 투 삼달리 맨도롱 또또 네. 이 드라마가 모두 제주가 배경이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동백꽃 필 무렵도 역시 안 봤는데 네. 그 바다 나오는 거 알고 있어요. 보니까 포항 구룡포. 예. 근데 이제 가상의 마을 옹산 마을을 배경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다와 맞닿아 있는 지역이 배경이 되는 드라마가 좀 많이 나오는 것 같고 좀 성공을 거두고 있는데 여기서 또 보면 지역 말고 배경 말고 공통점으로 봐야 되는 것이 그 낭만적 사랑이 그냥 고스란히 담겨 있고요. 그러니까 삶의 터전 말씀대로 거기 은행원도 있고 교수도 있고 학생도 있고 할 텐데 그냥 다들 뭐 그 재벌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분한테 오로지 관심만 집중돼 있고 이분들은 대체 뭐 삶의 그 뭐라 해야 될까요? 이유가 뭔가라고 물을 정도로 좀 뭔가 이상할 때가 있어요. 표현 자체가 비유적인 자체가. 그러니까 이 지역의 표현 자체에 있어서 또 지역민의 삶을 나타내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지금 드라마는 많이 부족함이 있다. 이런 말씀을 남겨주고 계신 거죠. 네. 예. 자, 치유의 공간, 뭐 쉼의 장소, 그리고 어쩌면 뭐 수도권과 지역의 양극화가 극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편견까지 담기지 않을까 또 우려를 해주고 계신데 그 웰컴 투 삼달리 얘기 잠시 해보겠습니다. 이게 올해 1월에 또 종영한 드라마라고 하더라고요. 최근에 종영을 했죠. 예, 그나마 최근입니다. 눈물의 영 그 이전에. 그러니까 개천에 난 용 같은 여자 삼달이 이렇게 소개돼 있더라고요. 어느 날 모든 걸 잃고 추락한 뒤 그녀의 개천이 되어주고 싶던 남자 용필의 품으로 돌아와 숨을 고르는 이야기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물의 영도 그렇고 서울로 올라가고 뭔가 위기에 맞닥뜨렸을 때 귀향, 뭐 낙향 이 코드가 참 유사하네요. 네, 예, 교수님 말씀 계속 듣다 보니까. 예. 자, 그러면 그 수도권 사람들은 그러면 지금 지적하시는 대로 드라마를 보면서 지역을 다 그렇게 여기고 있다라고 보세요? 사실은 제가 여기 나오기 전에 예. 어제 또 수도권에 있는 대학의 학생 기자가 이 인터뷰를 요청을 했었어요. 우리 지역에 온 거예요? 지역에 온 건 아니고 예. 온라인으로 이제 온라인으로? 인터뷰를 예. 진행을 했습니다. 예. 거기서도 이제 서울공화국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자기는 지역 출신이고 당연히 공부를 잘하면 서울로 가야 한다는 말을 믿고 서울에 올라갔는데 자신에게 주어진 삶 자체가 그렇게 행복하지 않다. 이게 왜 이런 걸까를 되게 많이 고민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지역이라고 하는 공간이 어쩌면 행복할 수 있는 공간일 수도 있는데 왜 나는 지역에 내려가는 걸 두려워하는가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만약에 직업을 구하고 삶의 터전을 잡는다면 어디가 될 것 같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자기가 경남 지역에 한번 여행을 가본 적이 있는데 통영이나 남해가 너무 아름다웠다. 거의 게스트하우스도 너무 재밌고 좋았고 여기서 일상을 살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사는 것에 대해서는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을 자세히 좀 잘 들여다보면 한 번도 지역에서 내려와서 사는 일상들을 제대로 상상해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좀 필요한 지점들이 있다. 그래서 이들이 내려와서 상상할 수 있는 내 일상을 어떻게 보면 어떤 방식으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텍스트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걸 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두려움을 먼저 느끼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힐링의 공간, 치유의 공간 굉장히 긍정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죠. 그것 때문에 단기간으로 관광을 올 수 있는 어떤 이동의 이유가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 그런데 이들이 단기간에 와서 자신의 일상을 꿈꿀 수 없다면 다시 또 서울로 올라가게 되는 거거든요. 왜 이들이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 아니면 내가 어떻게 숨쉬듯이 여기서 어떤 방식을 통해서 살 수 있을 것인가를 미디어가 계속 재현해주지 못한다면 예. 사실은 두려워서라도 서울이 아닌 공간을 꿈꿀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웰컴 투 삼달리 같은 경우는 여자 주인공 직업이 뭐 사진 작가, 네, 맞습니다. 네. 그 지역에서는 아무래도 좀 어렵죠. 일거리가 적을 수도 있고 수요가 적을 수도 있고. 그러나 저희과 졸업생도 지금 스튜디오 차려서 열심히 사진 촬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진 작가가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마치 열정을 가지고 당연히 성공을 위해서라면 서울에 올라가서 사진 작가가 돼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역도 일을 하는데 맞아요. 오히려 그 수도권에서 서울에서만 일하는 게 뭔가 기본값으로 돼 있는 것 같은 게 예전엔 저희가 뭐
일 그리고 뭐 얘기를 하면서 워라밸 얘기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요즘 워케이션 해가지고 그러니까 지역에 가서 뭔가 바다 앞에 가서 일하면서 약간 좀 쉬면서 네. 생각도 해보는 공간이 이제 지역으로만 인식이 되고 있는 것 같고 그거에서 이제 회복하고 힐링하면은 다시 내가 일하는 곳 수도권으로 올라가고 약간 그런 이미지도 고착화돼 가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사실 서울에서 이제 거주하고 직업을 갖는 많은 청년들이 왜 이렇게 워케이션 워라밸을 중요하게 생각할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사실은 그걸 서울이 제공을 해주지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계속해서 뭔가 지역을 통해서 그걸 회복하려고 하는 그리고 그것이 드라마로 재현되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제 드라마는 결국은 이 시대상을 반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렇게 서울에서 아무것도 제공해주지 못하는 힐링의 요소가 전혀 없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서울에서 살려고 하는 것일까를 고민해 본다면 사실은 지역이 그걸 대신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좀 드러낼 수 있는 어떤 미디어 텍스트들이 계속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걸 보고 또 다른 삶을 꿈꿀 수 있는.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서울에서 성공해야지 이게 아니라 성공의 다른 답안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서로 좀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들이 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딱 그런 말씀이요. 한 그 네티즌이 너튜브에 댓글을 남겼다고 해요. 그러니까 웰컴 투 삼달리 이 드라마 결말 영상을 보고 남겼다고 하는데 고향 제주에서 만족과 행복을 찾고 자신이 새롭게 정의 내린 성공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면 더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결국 개천인 고향은 그저 서울에서 숨가쁠 때만 찾을 돌아갈 수 있는 곳이자 또 떠나야만 하는 곳으로 남겨두는 것 같아서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잠시 있다가 뭐 떠나면 되는 곳 그리고 고향 벗어나서 서울 가서 수도권 가서 도전해 보다가 또 안 되면 돌아와 우리가 받아줄게. 그러니까 좌절하면 우리가 치유도 해줄게. 이렇게 지금 인식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한 아쉬움을 네티즌도 남기신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 뭐 들으시면 좀 어떻습니까? 이런 생각은 하는 분이 많지 않을 것 같기도 해서. 저도 사실은 그 고등학교 때까지 부산에 살다가 이제 수도권으로 공부를 하러 떠나서 그리고 이제 전남 나주라는 공간에서 5년 동안 일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마산으로 이제 와서 살고 있는데 사실 여기서 살기 전까지는 지역에서 산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주말마다 남해나 삼천포나 뭐 다른 공간들을 들리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공간과 내 직업이 같이 있다는 건 굉장히 행운이구나라는 생각들을 좀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남들은 서울로 올라가는 게 모두 다 성공이라고 생각하게 될 가능성들이 굉장히 있지만 저는 이게 또 다른 행복을 찾는 열쇠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에 이제 삶의 터전으로 이곳을 우리 지역을 인식을 하다 보니까 그런 건데 만약에 수도권 사람들이 드라마 같은 걸 통해서 무조건 뭐 힐링을 해주는 곳이 지역이고 뭐 치유도 해주고 받아들여주고 만약에 이런 이미지가 뭐 만족이 만약에 안 되면 참 우리 지역은 또 어떻게 되는 건가? 이 지역 이미지는 어떻게 되는 건가? 이런 궁금증도 생기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 사실 제가 최근에 본 일본 드라마 중에 브러쉬업 라이프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는 처음에 어떤 지역적인 배경이 아주 크게 다뤄지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태어나고 어떤 자랐던 공간 내부에서 친구들과 함께 매번 이렇게 자기의 직업들을 꾸려나가는 일상을 꾸려나가는 모습들이 계속 꾸준히 보여지다가 결국은 나중에 이 친구가 어떻게 하다 보니 이제 환생을 콘도 아삼이라고 하는 여자 주인공이 환생을 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직업이 바뀌어요. 그리고 나서 한 3회차의 직업이 바뀔 때쯤에 방송국 PD가 됐는데 그때 처음으로 일본 수도인 도쿄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맨 처음에 공무원으로 일할 때는 그냥 지역에서 자기가 태어난 곳에서 자라서 친구들과 함께 생일 파티도 하고 자주 가던 식당에서 만나기도 하고 동창회도 하는 모습으로 그려졌다가 2회차일 때 약사일 때도 그냥 지역의 약사로 남아 있어요. 그런데 딱 방송국 PD만 될 때만 그 도쿄 라는 지역이 부각이 되면서 그때의 삶을 그려지는 모습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일상적으로 지역이 어떻게 보면 수도권이 직업의 배경이 되는 형태로 그것이 어떻게 독특하게 어떤 가치를 지녔다거나 아니면 힐링의 요소가 된다던가 이런 부각되는 이미지 없이 그려진다는 게 저는 좀 놀라웠거든요. 근데 사실 일본은 꾸준히 잘 살펴보면 우리들보다 훨씬 더 먼저 인구 감소를 겪었고 그다음에 지역 소멸을 겪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 일본 드라마의 다수는 도쿄가 배경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 다른 어떤 지역들도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 드라마의 배경이 굳이 수도권이 아닌 경우에도 많은데 한국은 유독
이렇게 지역과 수도권을 나눠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건 결국은 이게 우리의 무의식의 반영이지 않나? 그리고 그런 대안을 고쳐나갈 수 있는 것도 예. 저는 미디어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요, 그 중앙 미디어에 그런데 뭐 어떤 생각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자체가 좀 투자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죠. 좀 어떤 생각 갖고 투자를 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어떤 생각 갖고 투자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지역이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재현을 계속해서 해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드라마건 예능이건 아니면 우리가 많이 보는 어떤 뉴스의 인터뷰 장소이건 많은 방식으로 지역들이 계속해서 미디어에서 재현되고 거기에서도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모습들을 계속해서 그려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넷플릭스에도 미디어 다양성 리포트라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다양하게 인종 간, 그다음에 또 종교 간, 그다음에 뭐 섹슈얼리티 간 굉장히 많은 모습들을 드러내야 한다. 미디어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것처럼 우리의 지역들도 다양한 지역의 모습, 다양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을 계속해서 드러낼 수 있는 방향. 그게 이제 지자체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저는 중앙정부의 노력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수도권으로의 집중 이야기만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걸 수정하기 위해서라도 아니면 우리가 좀 더 살아갈 삶의 터전으로서의 지역을 상상하기 위해서라도 예. 지역의 모습들을 많이 재현하고 비춰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애초에 그냥 지역에서 제작을 하면 좋긴 할 텐데. 그렇죠. 근데 그게 인프라가 또 부족하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그래서 그 인프라를 만드는데 저희가 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것부터 해나가면 좋을까요?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지자체가? 할 수 있을 수 있는 것들이 좀 있을 수 있죠. 이제 사실은 저희가 OTT가 굉장히 크게 발달하면서 글로벌 스튜디오를 만들어내는 어떤 움직임들이 크게 일어나고 있기도 해요. 정책적으로. 그래서 그 글로벌 스튜디오를 유치하는 방향을 지역적으로 하는 게 어떨까. 예. 그때부터 좀 시작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이 좀 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1분 정도 남아 있는데요. 네. 실시간 댓글로도 요즘 왜 뭐 경상도를 갱상도라고 발음합니까? 그리고 그 다른 대학교에 그 웃음 다루는 콘텐츠 보면 경상도 네. 호소인 있지 않습니까? 그거 네, 어떻게 맞습니다. 생각하시냐고. 네. 예. 뭐 많이 비춰지는 거는 굉장히 좋은 방향 중에 하나이고 예. 소셜 미디어가 또 다양한 형태로 지역을 다각적인 방식으로 비춰주고 있다는 건 좀 좋은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게 너무 그 지역만의 어떤 특색,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역의 정체성을 고착화시키는 것도 좀 문제가 되긴 하죠. 보통 우리 지역에서도 전혀 쓰지 않는 네, 그쵸. 말을 네. 하거나 혹은 뭐 지어내기도 합니다만 네, 맞습니다. 물론 뭐 웃음에 좀 초점을 많이 맞춰서 그렇기도 합니다만 댓글로 이제 물어봐 주셨기 때문에 뭐 사극에서 양반은 표준어, 머슴은 무조건 사투리. 맞아요. 저도 이 얘기도 좀 얘기하고 싶었는데 네, 맞습니다. 시간 관계에서 여기서 마무리해야겠고요. 교수님은 또 저희가 또 초대를 해서 이야기 나눠봐야겠습니다. 오늘은 드라마 속 구현되는 지역 이미지 두고 경남대 장민지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고요. 오늘 수요일 뉴스바다는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